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 FM711에서 끝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그 오리지널 어쿠스틱 FM 어쿠스틱 오리지널 제품 소개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고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카피한 복각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기와 오리지널 기기와 얼마나 유사하게 만들었는지, 또 얼마나 오리지널에 충실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품은 레졸루션 시리즈 266MK2, MK2R, MK2R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RC 버전은 좀 FM266MK2, 그러니까 RC 버전은 MK266MK2에 ARC 기능을 포함을 한 좀 제품으로, 원래 이 기능 ARC 기능 자체는 어쿠스틱 레소넌스 컴펜세이션, 공명 보상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268C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266에도 이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공명 발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룸 레조넌스, 그러니까 방 안에서 리스닝 룸에서 생기는 공명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방, 직사각형 길쭉한 방에서는 한쪽 끝에다가 앰프를 놓고 중간쯤에 삼각형 트라이앵글 위치에 리스닝 할 사람이 앉아 있고, 뒤쪽에 이제 벽이 좀 길게 남아 있고, 이런 현상인데, 첫 번째 요 P1 같은 경우에 방의 길이가 뭐 길든 적든 간에 아무튼 뒤쪽 벽, 앰프하고 마주보는 뒤쪽 벽, 스피커하고 마주보는 뒤쪽 벽이 되겠죠. 뒤쪽 벽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 주파수가 30Hz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방의 길이에 따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가고, 길수록 좀 높은 주파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발생하고 있는 방의 뒤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반영된 음하고 원래 오리지널 음하고 섞여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고 막 섞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뒤쪽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스피커와 나 위치의 트라이앵글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공명된 방의 크기는 100Hz 이하에서 20Hz 이상, 100Hz 이하 내부에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원래 색에다가 컬러레이션, 착색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실제 음악에다가 착색을 시킨다는 거예요. 공명 현상이. 그래서 공진 주파수가 재생된 주파수보다 낮기 때문에 방해 공진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큰 방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좀 안 좋은 상태의 공명이 있는 그런 방에 저역 쪽 재생 음에 대해서는 좀 선명도가 좋지 않고 약간 뭉그러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전문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는
베이스 트랩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공명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나 뭐 크기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리스닝룸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설치할 수가 없겠죠. 비용도 비싸고 뭐 일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뭐 아파트 같은 데서 살거나 이럴 때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도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간단하게 그냥 음향 흡수기 같은 거를 벽에다가 발라가지고 공명 현상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서 들으시는 분들은 꽤 됩니다. ARC 회로는 에어컨이나 기타 공명 표면 또는 실내 구성 요소 등 실내의 다른 소스에서 불쾌한 공명이 발생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얘기를 해요. ARC가 설정이 되면 그 공명 현상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FM 어쿠스틱의 새로운 ARC 회로를 사용하면 순수 아날로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수 아날로그 테크. 어떤 청취 환경에서도 크게 개선된 재생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RC 회로 설정에는 require knowledge and test equipment.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장비하고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 그 정시 디스트리뷰터, 정시 그 물건 공급하는 업자, 대리점, 공식 대리점 같은 데서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ALC가 제공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고 실감하려면 해당 지역의 공식 대리점에 연락해서 개인 데모를 요청하라고 하네요.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여기로 메일을 보내시면 여기요, admin fmacoustic.com 이쪽으로 연락을 보내면은 그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복가격표 사시고서 여기다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제품을 제품이 이제 전면 제품 상태예요. 그리고 MK2의 새로운 R과 RC 버전은 라인 스테이지 설계의 절대성을 Absolute Inline Stage Design 절대성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Absolute 이거는 번역이 좀 그러네요. 네. 이 리모컨은 스위스에서 직접 공장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스위스에 엄선된 나무 재질이죠. 그리고 테두리가 앞에 패널만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의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특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True Impedance Level Attenuator 이거는 초저정밀 진정한 밸런스 회로에 의해서 어떠한 국내 또는 프로페셔널 유닛과도 호환됩니다. 선형 임피던스 감소의 기능 평형 입력 1, 2, 3에서 설치됩니다. 이 리니어 임피던스 어테뉴에이터는 앞에 스위치에 하나, 둘, 셋, 요 세 기능에, 그러니까 세 개의 소스 선택 기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 고급 컨버터, DAC나 여기다 DAC나 컨버터라고 했죠. DAC나 다운로드 서버,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같은 거죠. CD, DVD, 블루레이, 플레이어 이렇게 해서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 제품 중에 이 세 가지 소스가 되든 뭐 소스 몇 가지가 되든 그중에 일부는 지나치게 높은 출력, 예? 높은 출력을 저기 일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레벨은 입력 스테이지에 과부하가 걸려서 사용자가 이 전체 라인, 그러니까 증폭 라인의 레벨 컨트롤을 매우 낮은 설정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FM266MK 제품의 증폭도가 높기 때문에 앞에서 크게 들어오면은 완전히 막 다 찌그러지는 그런 형태의 제품 출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낮춰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때는 이제 만약에 그래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있던 요 마이너스 20dB 어튜네이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감소시켜서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옵티멀 게인 스트럭처 조정이 하이어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한 개인 조정이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템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는 총 시스템 개인의 최적화를 위해서 FM 어쿠스틱 담당자가 추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ARC 작업을 하면서 해당 리스닝룸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소스들의 입력 레벨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옵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시스템은 최적의 개인 구조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 효능이 향상됩니다. 이 컨버터, 그러니까 DAC나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소스의 출력은 거의 최대 출력을 2mV 정도로 세팅하는데 일반적으로요. 이제 많이 나올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리스닝 환경에 보면은 뭐 튜너를 듣다가 아니면 DAC를 듣다가 뭐 DVD로 간다 그러면 소리가 갑자기 확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또 볼륨 조절도 하고 막 이래야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ARC 제품에 대해서는요. HR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새로운 인센터드 뉴 HR 모듈에서 이 가운데 4개가 새로운 모듈입니다. 새로운 HR 모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입력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좀 뭐라 그래요? 안 좋은 rejection of interference, 그러니까 간섭이나 험 노이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 100dB 이상씩 줄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뛰어난 간섭 제거율은 OPMP가 아니라 고유한 FM 어쿠스틱의 디스크리트 부품을 사용한 디스크리트 클래스 A 회로를 가지고 이 상황을 구현을 한다 이거예요. 노이즈 제거율을 노이즈 제거를 한다. 간섭이나 노이즈요. 그다음에 타입 19200 이 모듈은 완전한 그 밸런스 출력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HR19200 모듈은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거를 사용을 해왔고요. 다년간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 이런 결과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레소넌스 엘리미네이터 서포트, 이거는 그 공진 방지용 그 밑에 저거죠. 그 레소넌스 그러니까 공진 방지 제거용 그 풋이죠. 요거에 대해서 공명 제거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공명 제거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슈프리어스 공명 같은 것 때문에 생기고 있는 그런 그 저거를 제거기를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공명, 포텐셔널 레소넌스, 잠재적인 공명을 제거를 한다. 입니다. 분리를 한다는 거죠. 핸드 셀렉티드, 수작업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이 안에서 적용하는 자재들은 모든 단계에서 꼼꼼한 선택을 했고, 특수 제작된 테스트 장비로 정밀 출력 레벨 및 밸런스 컨트롤을 신중하게 수동으로 선택해서 궁극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볼륨이고, 이거 밸런스 볼륨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간섭 및 초고효율 자폐하고 조합해서 최고 수준의 음악의 정확도와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신호의 자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Non-music related signal, 이게 뭐 음악과 함께 나오는 그런 음악이 아닌 바닥에 깔리는 그런 잡음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요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뜻이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long term reliability, 장기적인 신뢰성이 차이를 만드는 세부 사항으로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숙련된 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눈에 띕니다. 정밀 납된 플렉시블 PCB 간 연결은 가역한 환경에서도 잠재적인 진동 손상 및 접촉 문제로부터 보호합니다. 요런 커넥터를 직접 댐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나중에 AS 문제나 조립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적어도 부품 간의 접촉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손실, 신호 전달 손실 등을 줄일 수는 있죠. 그죠? 완벽히 납땜이 돼서 있으면요. 이 커넥터 같은 경우도 단자하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커넥터와 단자가 연결되는 부분은 단자가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오래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스프링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막 10년, 20년 지나면은 그게 좀 헐거워지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커넥터 같은 걸 사용을 안 하고 직접 댐을 하는, 그 플렉시블 PCB 이용해서 직접 댐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FM266MK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 Music Reproduction to Dream of, 꿈을 리프로덕션, 새로 만들어요. 꿈꾸는 음악을 재생한다. 유일하게 진정한 the only truly balanced preamplifier, 진정한 밸런스 앰프다. 그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확장형 A 클래스 회로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간섭이나 음악 외의 신호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매우 뛰어나고 100에서 한 1000배 정도 다른 소위 밸런스 제품이라고 하는 것보다 100에서 1000배 정도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언밸런스 및 의사 밸런스, 여기 이제 의사 좀 가짜 밸런스라고 얘기하죠.
가짜 밸런스의 입력 신호는 모두 입력 시 모두 밸런스 타입으로 바뀌어서 입력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밸런스 입력은 정확하고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전부 다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 처리 신호 능력이 뛰어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즉 입력을 플러스 21 dBV 이거 전압으로 환산하면 한 9V 정도 돼요. 9V 정도의 입력까지 받을 수 있는 허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유하고 진정한 밸런스 출력으로 밸런스 증폭기 또는 언밸런스 증폭기로 자동 최적화시킨다. 특수 커브 트레이서 분석 및 리스닝용으로 선택된 반도체로 사용해서 완전한 디스크리트 회로를 완성하였다. 그 다음에 No overall feedback and feed forward. 이게 괴환이나 부괴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DCM프처럼 거꾸로 부괴환을 걸어서 게인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대로 그냥 바로 내보내는 거죠. 다시 정형을 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의 모든 부와 메인 매우 긴 케이블 상황에서도 완벽한 재생을 실행하는 출력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주변의 제품과 케이블의 매칭 문제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프레시전 밸런스하고 아웃 레벨 컨트롤은 정밀한 밸런스하고 출력 레벨 컨트롤 노이즈의 간섭으로부터 완벽히 해방되었다. 디지털 또는 옵티컬 광학 볼륨 컨트롤 방식은 No Stepped or Inferior Sound. 이게 볼륨이 일부 제품에서 볼륨 컨트롤이 릴레이 접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단 올릴 때마다 단이 있어요. 중간 단이 없는 거죠. 볼륨의 레벨에 조정해서 중간 단이 없어서 애매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일반 아날로그 볼륨처럼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차폐 기술을 이용한 변압기를 사용을 했고 초저임피던스 전원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했고 각각의 증폭 단계 옆에 이게 모듈이에요. 모듈 옆에 온보드 안정화 및 추가 안정화가 구현되었고 High Selected Individual Matches, DIN, IC, and Mill Standard 규격, DIN 규격, IC 규격, Mill Standard 규격에 준하는 부품들로 선정을 해서 직접 손으로 선별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고요. 이 266 MK 시리즈의 더 울트라 프리시전 하이 레벨 프리앰플리케이션 센터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앰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앰프에는 6개의 진정한 밸런스도 입력하고 그러니까 여기 고입력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밸런스 테이프 루프 입력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비길 때 요 제품에 대한 내용을 체험하려면 직접 FM 어쿠스틱의 담당자에 문의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FM 어쿠스틱에서 얘기하고 있는 FM266 제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서 볼 중국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락적 음향이라고 해요. 음악학의 악자, 그 다음에 즐거울 락하고, 그 다음에 피리적자죠. 락적 음향. 그 다음에 요
음향에서 직접 복각한 스위스 FM 어쿠스틱 266 MK2R의 밸런스 프리앰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800원부터 28,800원까지인데 16,800원이면요 327만원이에요. 800원이고 곱하기 561만원이고 옵션에 따라서 300만원 가까이 되고 300만원 넘고 500만원 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MK2 RC 버전이 있고 RC1 버전이 있고 RC2 버전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K2 RC 버전은 28,800원이고 완전히 표준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디오 부분하고 녹음 라인 있죠. 레코딩 라인, 레코딩 라인하고 테이프 모드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ARC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RC1 버전은 오디오 부분하고 녹음 부분이 빠지고 ARC 기능이 들어가 있고 16,800원은 완전 그 전체 기능에서 두 가지 기능이 빠진, 그러니까 녹음하고 ARC 기능이 빠진 순수 오디오 증폭 부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회사가 복각한 FM266 MK2는 프리앰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모컨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기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3세대 1910HR하고 19200 모듈을 그대로 복각을 했고 모든 모듈은 알루미늄 합금 실드를 사용해서 엄격한 오리지널 기계의 테스트와 생산 과정을 따랐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품은 엄격하게 에이징을 하고 테스트하고 부품 선별을 해서 작업을 하였고 여기 이제 사이먼 왼장 50W 환유 50W짜리 독일의 사이먼 회사 거 50W 이게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오리지널 제품 트로이달 트랜스를 사용을 했고 각 모듈이 조립되기 전에 모듈 매칭을 시켜서 정밀하게 특히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정밀하게 선별해서 매칭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고 모든 작업 방법은 오리지널 기기하고 동일하게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출고 전에 100시간 동안 기기를 다시 에이징하고 각각의 독립된 시리얼 번호하고 시리얼 번호에 모듈 재원들을 보관하여 파일을 추후에 점검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 입니다. 주의할 게 있죠. 요거 먼저 해야겠네. 그리고 그리고 입력 출력 쪽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네. 음장이 개활이라고 해요. 카이화. 이게 개활지라고 하시죠? 뻥 뚫려진 그 지평선이 보이는 지역. 그 음장이 뻥 뚫려져 있는 개활 형태가 그러니까 느껴지고 디테일도 풍부하고 소리도 넓고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좀 멋있다고 얘기를 해요. 6개의 밸런스 입력하고 1개의 밸런스 출력, 1개의 녹음 입출력이 지원되고 좌우 밸런스 컨트롤 노브하고 위상 반전 페이스 인버터죠. 페이즈 인버터 그 다음에 기본으로 리모컨 컨트롤을 포함을 하고 있다. 여기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프리앰프의 이득이 높으니까 반드시 예열이 완료되고 요 파란색 등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깜빡이지 않고 계속 들어와 있으면 그때 음량을 조절해서 리스닝을 하도록 하고
음량이 저기가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자기네가 만들고 있는 그 FM 어쿠스틱 파워 앰프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골드 색상의 전면 판넬 요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파워 전원을 켜면 처음에 깜빡 하다가 예열이 다 완료되면 딜레이가 끝나면 그때 계속 파란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하라는 거죠. 이 그림은 오리지널 기기의 저기 사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요거는 6개의 입력 레벨, 입력 밸런스 입력하고 4개의 기능, 녹음 테이프 모드예요. 테이프 모드, 모니터죠. 테이프 모니터. 그 다음에 모노 스테레오 선택, 그 다음에 페이지 인버터 기능, 그 다음에 20dB 어튜네이터 감쇄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좌우 밸런스, 음량의 크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원, 그 다음에 요 표시등,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면에서 보면은 6개의 밸런스 입력하고 하나의 테이프 모니터 포트가 있고 1개의 창황공된 단즈라고 얘기했는데 창황이라는 게 리아 앰프 EQ예요. 리아 EQ 앰프예요. 그러니까 LP EQ용 전원을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원선 커넥터. 이 전원선 커넥터의 원래 오리지널은 이 전원선이 그냥 붙어 있어요. 참조하시고 266MK2RC 변의 내부 결속건에 대해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8개의 아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최고로 높은 8개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모듈 전체는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핑비라는 게 저거예요. 그 실드 알루미늄 합금으로 실드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건 사이먼 튠드 사이먼에서 만든 그 50W짜리 트로이덜 트랜스포머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독일 프랑코 제품의 6800 마이크로패러드 전해 평활용 전해 콘덴서예요. 그 다음에 입력 부분에는 4개의 1910HR 제3세대 1910HR 모듈을 사용을 하였고 차용 출력에는 요거에는 이제 100dB 이상의 분리도가 채널 분리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간섭을 굉장히 적게 받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트리머 콘덴서라고 해요. 이게 낮은 아주 적은 용량의 콘덴서를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요. 그 콘덴서의 용량을 조정하는 거죠. 우리 볼륨은 저항 용량을 조정하지만 이 트리머 콘덴서는 우리 저거 생각하시면 되네. 라디오 옛날 라디오 뜯어보면은 바리콘이라고 있어요. 베리어블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날개가 겹쳐가지고 왔다 갔다 돌리면은 그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죠. 그게 콘덴서의 용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도 단 하나만 가지고 이거 아주 굉장히 용량이 적은 거죠. 뭐 10피코패러드, 뭐 5피코패러드 이런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바이패스나 이런 것들의 음향 특성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모듈마다 이렇게 해서 전원 평활용, 그러니까 전원을 충분히 공급하게, 좀 안정되게 공급하게 각각의 그 파워
파워뱅크라고 얘기하면 도 되겠네요. 입력이 들어와서 이 콘덴서 거쳐서 얘한테 들어가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끌어 쓴다든가 하면은 콘덴서 거를 먼저 갖다 쓰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콘덴서가 있으면은 전원을 타고 들어오는 이쪽 채널의 신호가 반대쪽으로 들어가는데도 좀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간섭을 좀 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출력부는 여기는 이제 출력불이에요. 출력부 4개의 19200 앰프 그러니까 증폭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풀 밸런스 회로면서 무부개환, 괴환이나 부개환이 없는 설계로 매우 우수한 구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내용 설명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2개씩 해서 4700 마이크로페라시고 이 콘덴서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오리지널하고 동일한 거를 사용한 거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게 트랜지스터예요. 삼극관이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삼극관. 예, 요 트랜지스터를 완전히 기계로 선별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프스의 볼륨, 리모트 컨트롤용 볼륨이에요. 리모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은 누르면은 얘가 모터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하는데 그 모터의 중심축과 기어를 연결해서 기어가 감쇄기예요. 이거에 감속기. 이 기어 감속기를 통해서 볼륨을 조정을 하게 해 놓은 거죠. 여기 알프스 거예요. 밸런스 볼륨도 알프스 거 사용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도 알프스 거 볼륨이에요. 요 볼륨 저기 슬라이드 푸시 스위치죠. 푸시 스위치. 요거는 푸시 락 스위치예요.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요거 있죠. 이게 디귿자로 된 키인데 한번 누르면은 여기 중간에서 걸리고 또 한번 누르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걸리고 한번 누르면 안 걸리고 푸시락 기능 푸시록 기능이에요. 근데 요 기능이 다른 회사 제품들은 이 제품을 안 쓰고 그냥 위에 좀 뻘겋게 되어 있는 그런 걸 쓰죠. 그게 품질이 좀 더 낮은 거예요. 얘네하고 틀리게. 그 다음에 요거는 출력 채널, 출력 모듈이에요. 출력 모듈의 출력 제어는 타카미사와 릴레이 2개로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66RC1 버전에서는 기능은 다 동일하고 여기에다가 저기 ARC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각각에 해당하는 주파수별 컨트롤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요 뚜껑에서의 오리지널 기기에 여기로 없네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뚫려 있는 제품이에요. 거기서 얘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AP 시스템 22 오디오 프레시전 기계로 측정을 하고 있고 기고수의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 저주파 신호 발생기예요. 뭐 사인파나 구형파, 삼각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3012 텍트로닉스 오실로스코프로 사용했다고 하고 이게 전면에서 검사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나오죠. 입력이 몇 볼트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여기 지금 0.998275 그러니까 1kHz죠. 그리고 3V 입력이고 그 다음에
페이즈가 플러스 0.03도, 예? 그냥 거의 0도죠. 그 상태에서 읽고 A 채널이냐 B 채널이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측정 모드는 THDN, 그러니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플러스 노이즈에 대한 비율이고 0.00386%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RMS 출력으로 제가 측정을 하는 거고, 밴드위스는 22Hz에서 80kHz까지, 22에서 80kHz까지 쭉, 여기 스윕 트랙이라고 돼 있죠. 시작을 22Hz에서부터 80kHz까지 주파수를 쫙 올려요. 요거는 1kHz대만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전대역,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전대역을 디스토션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FM 어쿠스틱의 파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 파형에 대해서 오리지널 기기하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FM 어쿠스틱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파형들, 자기네 출력 파형, 공장에서 오리지널 공장에서 만들어낸 보고한 데이터인데, 각각의 1kHz 방향파를 입력을 줬을 때, 20kHz 줬을 때, 1kHz 사인파를 줬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 거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삐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래쪽이 올라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역 특성이 강하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강. 요거는 저역 특성이 좀 스무스하게 주파수가 높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 그것까지고요. 그 다음에 FM 어쿠스틱 소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FM 711 소개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각 스위스 FM 266 MK2R 오리지널 기기가 59만원이에요. 59만원이면은 59만원 곱하기 1억 1,500이네요. 맞아요? 네. 1억 1,500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음색이고 제어력이 아주 우수하다. 입력 모듈 4개의 3세대의 19510 HR 모듈을 사용을 하였고, 디스크리트 조작 각각 분리되어 있는 부품들을 사용해서 A클래스 회로 아키텍처, A클래스 회로를 사용을 해서 채널 분리도가 100dB에 달한다. 불필요한 노이즈 같은 거를 잘 제거한다. 그리고 CNC로 가공된 알루미늄 차폐 커버를 사용을 하였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모과일, 이건 이제 출력이에요. 출력 모듈은 총 4개의 19200 모듈을 사용하였고, 역시 풀 밸런스 회로 구성이고, 무궤환 또는 부궤환 설계로 매우 우수한 구동 영역을 가졌고, 모듈도 모두 알루미늄 합금 실드 케이스를 사용을 한다. 전원은 50W 전원을 사용을 하였고요. 사이먼의, 그 다음에 독일 거 프라코 6800 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하였습니다. 알프스 모터 구동 리모트용 볼륨 컨트롤을 사용을 하였고, 풀 밸런스 입출력을 조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공장의 회로 특성에 따라 일부 핵심 민감 소재에 대해서 먼저 AP 측정을 먼저 하고, 같이 이 선택을 하는 데 따라서 이미 구매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좀 폐자재 손실이 많다는 거예요. 특성이 조금 안 좋으면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각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모두 엄격하게 공장의 작업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회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대로 쭉 연결을 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 TH288 윈브릿지 LRC LCR 메타 가지고서 매칭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부품들 매칭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NC 합금 모듈을 케이스 안에다 넣어서 밀봉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저항마다 하나씩 전부 다 R값, 그러니까 저항값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왼쪽 채널에 R1번이 오른쪽 채널 R1번하고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어딘가 모르게 미세하게 LR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LCR 메타 가지고서 다 측정을 해서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밀 출력, 전기 출력, 평형 제어를 일치할 수 있도록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36동안 36시간 후에 에이징 한 후 36시간 후에 2차 정밀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 최종의 최종의 측정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듈은 파워를 켰다 껐다를 하면서 좌우 채널에 완전한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 다시 하고 있다고 하고, 계측기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고, 6개의 입력, 1개의 출력, 1개의 테이프 모니터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개의 출력으로 테이프 모니터 입출력이 있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좌우 밸런스, 그 다음에 페이지 인버터, 그 다음에 모노 스테레오, 그 다음에 테이프 모드, 그 다음에 감색이 20dB 감색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이죠. 20Hz에서 150kHz 가지고 플러스 0, 마이너스 3dB 라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0은 20에서 150kHz 사이에 0dB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쭉 평탄한 상황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3dB라는 거는 마이너스 3dB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kHz가 마이너스 3dB 위치가 150kHz에 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이너스 3dB가 아니고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라면은 100kHz가 될 수도 있고 뭐 50kHz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고유파 손실에 대해서는 0.038%고 신호비는 98dB고 이게 이제 신호대 잡음비예요. SNB. 그 다음에 채널 분리도는 100dB. 이 출력 전압은 19.5V까지 가능합니다. 10kg 출력 임피던스에서요. 크기는 450, 270, 80. 450은 관, 그러니까 폭이에요. 270은 뒤로 깊이, 80은 높이. 높이는 10공근, 10kg이에요. 여기까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 2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비싸요. 기존의 2호 제품 파는 거하고는 틀리게.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최대한 원기에 오리지널 기기에 근접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제품 검토하실 때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평가는 없네요. 제품 평가는 따로 등록을 안 해놨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